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혼인율 분석 파이썬 코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API를 활용한 한국 경제의 출산율 변화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뜻하는 API를 활용하여 부동산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통계청 사이트인 코시스에서 API를 사용하여 인구 관련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이를 파이썬으로 결합하는 방법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변화와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데이터는 국민은행 오픈 API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픈 API란 API 키 없이도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통계청 코시스의 경우 API 키를 만들고 API 키를 사용하여야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오픈 API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우선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예제의 경우에는 pip install public data reader라는 명령어를 통해 public data reader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줍니다. 구글 콜앱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From public data reader import kbrand, import pandas spd, import request로 관련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import request는 파이썬에서 http 요청을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request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문장입니다. 웹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주로 사용되며 API를 호출하거나 웹페이지 내용을 가져오는데 자주 활용됩니다. 다음으로 API kbrand로 API를 정해줍니다. 다음으로 kbrand open API를 사용돼 필요한 파라미터를 정해줍니다. params equals 월간 주간 구분 코드 01, 매물 종별 구분 01, 매매 전세 코드 01, 지역 코드 11, 기간 콜론, 그리고 df equals API get price index 더블 스타 params 명령어를 사용해 데이터를 다운로드합니다. print df 명령어를 사용해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를 보면 12,246년과 7개의 열의 데이터가 다운로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간 주간 구분은 월간으로, 매물 종별 구분은 아파트로, 매매 전세 코드는 매매로, 지역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의 코드에서 입력한 파라미터 값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기간은 비워두어서 전체 기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지역이나 다른 파라미터를 변경하고 싶으면 챗GPT에게 코드를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다음 부분은 인구 데이터를 API로 불러오는 부분입니다. 인구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우선 API 키가 필요합니다. API 키는 코시스 홈페이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URL 주소도 필요합니다. URL 주소도 코시스 홈페이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API 키를 만들고 URL 주소를 만드는 방법은 API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살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esponse equals request get URL, data equals response JSON 코드를 실행하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request get은 http get 요청을 보내는 함수입니다. URL은 요청을 보낼 대상 웹 주소인 URL입니다. 그리고 서버로부터 받은 응답이 response라는 변수에 저장됩니다. data equal response JSON 코드는 response로 받은 정보를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JSON, JavaScript, Object Notation이라는 형식일 경우 이를 파이썬에서 쓸 수 있도록 변경해 줍니다. 받아진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의 형태를 보면 C1 OBJ NM 행정구역벌 DT 10.4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보다는 판다스에서 사용하는
표로 되어 있는 형태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df extra equals pd data frame data 명령어를 사용해서 pandas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표로 되어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변경해 줍니다. print df extra 명령어를 사용해 데이터를 보면 이제는 보기 쉬운 표 형태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픈 API로 받은 부동산 가격 데이터와 코시스에서 API로 받은 인구 데이터를 합쳐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API로 받고 파이썬 코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합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코시스에서 API 키를 만들고 URL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시스에서 API 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https cosis.kr open API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우측 위에 회원 가입을 선택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이 완료되고 나면 화면에 보이는 오픈 API 인증키 신청을 클릭합니다. 활용 용도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API 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API 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좀 더 복잡한 부분은 URL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https cosis.kr 오픈 API 사이트에 접속하고 개발 가이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통계 목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URL 생성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목록 조회에서 목록 검색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인구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인구 동향 조사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인구 동태 건수 및 동태율을 선택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결과 유형을 JSON으로 선택하고 결과값 보기를 누르면 아래쪽에 데이터 보기 부분에서 통계표 ID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DT1B8000I 시군구 인구 동태 건수 및 동태율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추천 통계표 여부를 보시면 Y로 되어 있는데 Y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위해 통계표 아이디인 DT1B8000I를 복사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다시 화면의 가장 위에 있는 개발 가이드를 클릭하고 통계 자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URL 생성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통계표 아이디에 복사한 DT1B8000I를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군구 인구 동태 건수 및 동태율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URL 생성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별에서 선택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2로 이동을 해야 시군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예제에서는 서울에 있는 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출생률과 조혼인율, 그리고 조이혼율을 선택하였습니다. 데이터 포맷은 JSON, 기간 설정은 2000년에서 2024년으로 하고 URL 보기를 누르면 생성된 URL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URL을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코시스에서만 적용되고 다른 API에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드린 이유는 우선 직접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나마 과정을 보는 것이 달라진 상황에서 URL을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구 데이터를 API로 받으면 다음 단계는 이제 부동산 데이터와 인구 데이터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코드의 다음 부분은 부동산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것입니다. If not, is instance df
pd data frame df equals pd data frame df 코드를 사용하여 판다스 형태의 데이터가 아닌 경우 판다스 형태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if df empty raise value error the fetched data is empty please check the parameters or API response 명령어를 통해 HTTP 리퀘스트를 통해 데이터를 받지 못했을 때 데이터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출력하도록 합니다. 이는 파라미터를 잘못 넣거나 URL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데이터가 비어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df equals df drop na 코드를 사용하여 데이터가 비어있는 경우를 제거해 줍니다. 데이터 분석에서는 데이터가 비어있는 경우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데이터는 없애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사용하는 예제에서도 데이터가 비어있는 경우를 없애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다음 코드도 필요한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코드의 뒷부분에서 데이터를 합칠 때 연도와 지역명을 기준으로 합치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에 관련 부분들이 있는지를 required columns, 날짜, 지역코드, 지역명 for columns in required columns, if column not in df columns, raise key error, missing required column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없을 경우는 관련된 컬럼이 없다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다음 코드에서는 부동산 데이터에 있는 날짜 데이터를 연도 데이터로 변경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복잡한데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복잡한 이유는 날짜 데이터가 다양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는 동일한 내용이라도 형식이 다르면 다른 데이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날짜를 나타내는 데이터라도 형식을 동일하게 통일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출산율 변화 분석을 위한 API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국의 출산율 변화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